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를 구구단처럼 쉽게 투자 구구단입니다. 근 한 달 만에 공모주 초보 탈출하기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와, 고작 이거 만드는데 한 달 넘게 걸렸나 싶지만 만들어야지 생각만 하다가 평생 안 만들 것 같아서 시간이 남는 주말에 프리미어 프로를 켰습니다. 오늘은 공모주 초보 탈출하기 시리즈 두 번째로 공모주 청약 전 투자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공모주가 상대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투자라지만 100% 수익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모주도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사전에 구할 수 있다면 청약 전에 꼭 확인해 봐야겠죠? 투자자가 꼭 확인해야 하는 정보 4가지는 바로 기관 경쟁률, 의무 보유 확약 비율, 환매 청구권 여부, 장액가입니다. 다른 것들은 잘 몰라도 이 4가지만 알고 있으면 너무 이상한 공모주들은 모두 피할 수 있으니 영상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공모주 투자자가 청약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정보 첫 번째, 바로 기관의 수요 예측 경쟁률, 줄여서 기간 경쟁률입니다. 개인이 공모주를 청약하기 전 증권사에서는 먼저 기관들에게 이 가격이면 너희들은 청약 얼마나 할 거니? 라고 하면서 수요 예측을 실시합니다. 이때 청약에 관심 있는 기관들은 수요 예측에 참여하고 관심 있는 기관들이 많을수록 당연히 기관 경쟁률은 높게 나옵니다. 기관 경쟁률이 높게 나온다는 건 그만큼 제시된 공모가의 주식을 취득하고 싶은 기관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 경쟁률은 공모주의 흥행과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됩니다. 위의 자료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청약을 진행했던 카카오페이의 기관 수요 예측인데요. 총 1,545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1,714.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경쟁률 1,700대 1이면 정말 높은 편이라 이 정도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지성 청약해도 상관없는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높은 경쟁률이 나오지는 않고 대부분 300대 1에서 1500대 1 사이에서 경쟁률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공모가보다 높은 시초가를 형성하는 기업은 평균 500대 1 이상의 기업 수요 예측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아무 생각 없이 수요 예측에 참가하는 건 아니냐고요? 네, 당연히 아니죠. 기관들도 공모가가 높거나 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수요 예측을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흥행에 실패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롯데렌탈, K카 같은 기업은 공모가를 너무 높게 책정해서 100대 1 미만의 기관 경쟁률을 기록했고 실제 상장 당일에도 공모가를 하회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지표는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이란 기관들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스스로 제한을 거는 제도인데요. 이 의무 보유 확약을 많이 할수록 기관들이 우리는 이 주식을 오래 보유하고 있어도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셈이고 그만큼 공모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무 보유 확약 비율과 공모주 수익률에 대한 연구가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저는 2018년 기사에 나와 있던 간단한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2018년에 상장한 8종목을 대상으로 의무 보유 확약 비율과 공모주의 수익률을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대충 봐도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낮은 기업과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은 기업의 수익률 차이가 잘 보이시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낮은 기업의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았던 기업은 최소 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지표는 환매 청구권인데요. 환매 청구권을 쉽게 설명하면 이 주식이 상장한 다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만약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우리가 다시 사줄게 입니다. 즉 환매 청구권은 증권사가 보기에도 공모가가 비싸게 책정되었거나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유망주 같은 기업이 상장할 때 주로 부여됩니다. 실제 환매 청구권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카카오페이에는 환매 청구권이 붙어있지 않아서 원준의 증권신고서를 가져왔는데요. 네모친 부분을 보면 일반 청약자의 권리 행사 가격은 공모 가격의 90%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원준의 공모가가 65,000원이었는데 시장에서는 훨씬 싸게 거래되고 있다면 투자자는 환매 청구권을 행사하여 10%, 즉 6,500원의 선에만 보고 55,800원의 NH투자증권에게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매 청구권을 부여한 공모주라면 아무리 주가가 내려가도 공모받은 가격의 10%까지만 손해를 보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 경쟁률이 낮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 또한 낮더라도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공모주라면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과감하게 청약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관 수요 예측이 좋지 못하면 실제 청약 경쟁률도 낮기 때문에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기업에 청약할 경우 같은 돈으로 보다 많은 주식을 청약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이후 주가 흐름이 좋은 경우 예상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고요. 물론 손해를 볼 확률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성향에 맞게 청약하는 것이 좋겠죠? 투자자가 청약 전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하는 지표는 바로 장외가입니다. 주식시장에 기업이 새롭게 입성한다고 해서 그전까지 기업의 주식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기업 지분을 나눈 비상장 주식이 있었을 거고 이런 비상장 주식을 상장 전 사고 팔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았던 가격은 상장 이후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소중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 데이터는 비상장 주식 전문 사이트인 38 커뮤니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비상장 주식을 아무거나 하나 검색한 후에 매수 호가를 클릭해 봅시다. 저는 11월 1일 상장한 엔캠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수의 호가가 나오게 됩니다. 글을 올린 시각을 확인해 보니 엔캠은 최근까지 거래가 활발했고 매수는 75,000원에서 77,000원, 매도는 78,000원에서 8만원 수준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후 주가는 어느 정도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겠지만 대충 저 정도 가격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진행되었던 엔캠의 공모가는 42,000원이었습니다. 즉 엔캠은 어느 정도 안전마진이 보장된 청약이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청약 이전에 공모주의 흥행과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지표인 기관 경쟁률, 의무보유 확약 비율, 환매 청구권, 장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4가지 지표 모두 좋은 공모주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4가지 지표가 모두 좋다면 다들 청약하고 싶겠죠? 당연히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기록할 거고 그러면은 자신은 실제로 주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지표가 좋은 공모주에만 청약하기보다는 4가지 지표를 적당히 저만의 점수로 만들어서 커트라인 점수를 넘으면 청약하고 아니면 청약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만의 방식이고 4가지 지표 이외에 많은 보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투자자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공모가 진행될 때마다 같이 따라해 보시면 금방 적응이 될 거예요. 최근에는 아이언님, 슈엔슈님 등 다른 공모주 전문 투자자분들도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한다면 공모주의 지뢰 정도는 쉽게 피해갈 수 있을 거예요. 각자의 투자 성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드린 4가지 지표를 잘 고려하셔서 합리적인 공모주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모주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과 수익을 잘 관리하는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구구단처럼 쉽게 투자 구구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